아우,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막상 정말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아까 혹서가 소개시켜준 컴공생 기획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5반의 꼬마입니다. 저는 딱히 대단한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획장이가 아니라 기획쟁이라는 말을 썼고요. 방법론적인 딱딱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들 점심 드시면서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러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은 경영이나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스타트업에서 기획자 포지션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을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제 이력이에요. 대단한 건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 보시진 마시고요. 친한 러너들 사이에서 정글차에 외치는 겜돌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진 것 같아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조금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대구 경북 스마트시티 해커톤 때 멘토로 참여했던 모습이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 잘 안 보이시겠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광고회사에서 영상 연출일도 했다가 마케터로도 일을 했다가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창업도 했다가 호기심도 많았고 하고 싶으면 꼭 해보는 성격이라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렸었습니다. 저는 ENFJ로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에요. 우리 회사가 매년 매출이 2배씩 성장하면서 J커브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이러다가 유니콘 기업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상상도 잠깐 했었고요. 여튼 말하고 싶었던 건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잘 관찰하면서 왜? 라는 걸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누구 혹시 카페테리아는 냄새가 나기 정말 쉬운 구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서야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평소에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없으시죠?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 뒤에 양좌우측에 테이블 뒤에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어요. 다들 굳이 살피지 않으셨으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왜 카페테리아에 창문이 없지? 여기 있네? 왜 가려놨지? 인테리어 때문에 가려놨나? 하는 쓸데없어 보이는 왜? 라고 시작하는 망상이 제가 기획자로 일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MC1 때 가장 고통받았던 상황이 솔루션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기획을 해봐라, 빅 아이디어를 선정해봐라, 솔루션 컨셉을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개발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고통받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앱 만들고 이렇게 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못하게 하는지 궁금했던 러너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왔어요. 기획을 공부하다 보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라는 말들이 있어요. 한 가지 사례로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인 오티스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누구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라고 해서 오티스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라는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라는 컴플레인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그 자체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할 짓이 없어서 느리다라고 느낀다는 그 본질 자체를 봤으면 대처가 조금은 빨랐지 않았을까요? 얕은 현상만 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솔루션을 내려 했다면 이 예시처럼 되지는 않았을까요? 멘토님들은 이걸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기획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프로덕트 오너라는 포지션 특성상 프로젝트 매니징을 맡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사를 잘 알아야 되고 외부의 업체 클라이언트들과 대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짤을 하나 들고 왔고요. 트렌드를 읽을 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제가 일할 때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제가 읽었는데 사실 이 뒤에 책 3개는 읽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매년 그해 유행할 것 같은 트렌드를 분석해주는 책이고 김난도라는 작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그 그 교수님 맞으십니다. 이 주제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이런 짤들이 많죠. 기획을 하다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자꾸 다 안 된대라든지 기획자와 개발자의 언어가 다르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다운받았던 카카오톡 이모티콘인데 저희 매크로팀 디자이너한테 계속 써먹으니까 아주 좋아 죽을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됐건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모션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영상 연출일을 하면서 조금은 아주 얕게는 디자인도 공부를 해봤어서 그 과정에서 개발자와 디자이너 팀원 간의 소통이 조금은 원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 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팀장님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서 조금 편했다라는 말도 들어봤던 게 이런 배경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개발자이자 디자이너이자 기획자인 풀스택으로 일하게 돼요. 보통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기준이 아니라 진짜 풀스택이요. 예전에 회사에서 블록 코딩 솔루션을 개발할 때 제가 기획자지만 개발 회의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구글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블록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케저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같이 개발 회의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 저희가 에듀테크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코딩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할 때는 제가 기획자이자 개발자로 참여해서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직접 다 짜기도 했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디자인에 대한 공부는 깊게 하지 못했던 건데 여튼 제가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카데미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개발도 이해하는 기획자, 기획도 이해하는 개발자, 디자인도 할 줄 아는 개발자가 아카데미에서 원하는 T자형 인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주제의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어요. 팀원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똑같이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온라인이 맞춰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LIFE를 보면서 라이프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철화 리튬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히 보시지 말고 조금은 흐릿하게 보시면 평행해 보이는 두 선이 있어요. 제가 1도 정도 차이 나게 그려봤거든요. 일부러.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보면 조금은 그 거리의 차이가 있죠. 언뜻 보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평행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두 선이 멀어지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온라인이 맞춰져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목이 마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타겟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명의 유저보다 1명의 러버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모두를 안고 가기 위해서 뾰족하지 못한 앱을 만드는 건 안 만드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앱이 뾰족하려면 타겟도 뾰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겟을 좁히는 것이 좁혀지면서 다른 유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비스를 사용할 유저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을 좁히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았으면 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플랫폼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마법의 단어 플랫폼에 혹하지는 않았나 한 번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플랫폼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플랫폼 서비스라도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 네 가지 유명한 플랫폼 앱을 가져와 봤어요. 처음 학교마다 API를 받아와서 시간표를 짜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시작한 에브리타임, 하버드 재학생의 사진을 받아와서 이상형 월드컵을 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한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사내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시작한 당근마켓, 모텔 리뷰하는 다음 카페로 시작한 야놀자, 이렇게 네 개의 서비스들은 공통점이 초기 유저 없이 처음부터 플랫폼으로 시작한 서비스는 없어요. 뾰족하지 않다면 초기 모델부터 플랫폼을 잡는 건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조금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말하고 싶어요.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션과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의미를 가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 팀원은 저는 오후반에서 유일하게 매크로 팀원을 모을 때 아이템으로 뽑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우리 팀원들이 기술을 통해 유저가 편해지기 위한 철저한 유저 중심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어떻게 보면 비전일 수 있겠죠. 짧게 스프린트를 잡고 여러 번의 유저 테스트를 통해 앱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다고 표현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모였습니다. 제가 뭐 CEO도 아니고. 여러분은 혹시 매크로 팀원들이 하나로 뭉칠 만한 하나의 핵심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애플과 삼성의 기업 미션과 비전이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여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다. 비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기계나 시스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의 미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조금은 다른 괴인 것처럼 보이죠. 종종 사람들이 아이폰을 보면서 갤럭시의 3년 전의 기술을 이제야 적용한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애플이 과연 그 기술이 없어서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만의 가치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이 우선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냥 말 갖다 붙이기 아니냐, 비전이나 미션이나 핵심 가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할 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넷플릭스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애드플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구독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반면 모든 오리지널 콘텐츠에는 PPL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만 얼마 전 기묘한 이야기에 PPL을 넣는 것부터 시작으로 최근엔 중간중간 콘텐츠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라 말하기 정말 조심스러워요.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저버리는 기업은 멀리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반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창업을 했었으니까 후배들이 몇 번 물어봤어요. 창업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형 이거 한번 들어봐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 좀 강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너 그렇게 창업하면 망한다고. 왜냐하면 좋은 아이템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비전을 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그게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랬었던 경우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형, 나 이런 비전으로 이런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 그냥 저는 그런 조언을 했었어요.
매크로를 넘어서 만약 2년 차를 생각하시는 사람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상적이고 가슴 뛰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나 또한 어렸을 때 가슴이 뛰어서 시작했고 잘 몰라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지. 여기 아카데미에서 그때와 비슷한 열기를 느끼고 있어서 정말 벅차올랐던 적이 정말 많아요. 젊은 청춘의 열정으로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러너가 계신다면 정말 정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치만 건축학과와 마찬가지로 영화와는 다르게 수지는 없어요. 물론 남주역도 없긴 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되게 뭔가 어디까지가 적정선일지를 생각하느라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느낀 점이고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라는 꼬마라는 김영민이라는 작은 그릇으로 담지 못하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분들, 러너분들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나라는 그릇에 갇혀버리겠죠. 더 넓은 가능성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기업에서 일해보진 않았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일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 짧은 경험의 공유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지금까지 컴공생 기획재미 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